안녕하세요. 취업정보센터 박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자 선혜 씨. 네. 에디슨이 살아있을 때 특허를 낸 게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발명왕 에디슨이요? 그렇죠. 많겠죠?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려 6,000개라고 합니다. 6,000개요? 와. 어마어마하죠? 네, 발명왕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6,000개까지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보름에 하나씩은 발명품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런 셈이네요. 네. 자, 그 특허가요, 지금에도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게 더 대단한 겁니다. 세탁기, 청소기, 뭐 냉장고, 다리미, 고데기, 또 심지어는 제가 좋아하는 와플 만드는 기계까지 와. 에디슨이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발명이요, 사실 네. 어떻게 탄생이 된 거면은 부인과 딸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한 생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고데기를 했는데 다 에디슨 덕분이었군요. 그러네요. 네. 예. 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발명품을 만들어냈다. 이런 점이 또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뜨거운 식지 않은 열정이 있으면 어떻게든 성공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직자분들도요. 나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취업이 안 될까?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열정만 식지 않는다면 언젠가 취업 성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정만 식지 않게 잘 간직해 주세요. 자, 우리 구직자분들의 성공 취업을 늘 기원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일학습 병행제가 올해 본격 도입됐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들과 학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 기업들이 우리 청년들을 받아가지고 뭐 고등학교 단계든 전문대학 단계든 받아서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배우는 이게야말로 일배양득이다. 일학습 병행제는 지금까지 기술 교육의 모든 것을 바꾸는 국가적 프로젝트인 동시에 능력 중심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즉 NCS를 기반으로 한 인재 육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일학습 병행제의 조기 정착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적잖은 역할도 기대됩니다. 세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가이드를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이제 방향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스펙 쌓기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허비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의 미스매칭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일학습 병행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특집 일학습 병행제 본격 도입 성공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고용과 노동시장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하면 단연 일학습 병행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학습 병행제는요, 이 기존의 기술훈련과 전문교육 그리고 학교 정규교육의 패러다임까지 전부 바꿔놓는 이 국가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생학습의 개념까지 바꾸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일학습 병행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올해부터 일학습 병행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오늘 그 성공의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송영중 이사장님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이재훈 총장님,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선 이제 박준식 기자님, 최근까지 일학습 병행제 관련된 소식 저희들이 이제 끊이지 않고 매일같이 소식을 전해드려왔습니다. 네. 네. 한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매일같이 새로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게 일학습 병행제 말고 다른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학습 병행제 매일같이 얘기를 해도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오해를 사는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일학습 병행제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의 나영동 국장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학습 병행제는 보통 교육훈련 제도는 학교 교실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기업 현장에서 한 70%가 이루어지고 이론을 교육훈련기관 같은 데서 한 30%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주중에 수업도 절반 이상은 현장에서 절반 미만은 이제 이론교육. 물론 이론교육을 대기업 같은 데서는 이제 기업 현장에서도 할 수 있지만 학교하고 연계해서 한다. 그러니까
종래의 교육훈련이 학교 중심이라면 이런 일학습 병행은 기업 중심이고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교육훈련은 학교 교실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학습 병행제 같은 경우는 이것을 기업과 학교가 나누어서 기업 현장에서 70%, 또 교육훈련 현장에서 30%가 이루어지는 제도라고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송영중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이 일학습 병행제가 도입이 되고 또 강조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예. 우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중소기업은 굉장히 인력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학습 병행제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자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 중심의 개념은 아까 설명을 했듯이 기업을 배움터, 일터를 배움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기업에 가서 기술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고 특히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같이 더불어서 행동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업에서 바로 배울 수 있거든요. 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근로자를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뭔가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미래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기업을 바꾸자는데 기본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일학습 병행제가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의 근로자들이 취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동이 심합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이상 4년 동안 6개월에서 4년 동안 그 기업에서 훈련을 받게 되면 기업도 충분히 알게 되고 정도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쉽게 그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폭 아마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요즘 중요한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아닙니까? 기업이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그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 가장 크게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손이 부족한 기업을 도와주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력이 투입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성장에도 기여가 되고 또 특히 우리 사회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갑니다마는 취직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대학 교육과 관련된 불필요한 비용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일학습 병행제 그렇게 올해부터 이제 본격 도입이 됐는데 현장에서의 반응이 사실 궁금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일도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뭔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평생학습이란 말이 사실 말이 쉽지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현장의 반응?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학습을 병행한다는 의미는 일도 다 하고 공부도 다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기본 개념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파트타임으로 공부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반은 공부하고 쉽게 얘기하면 반은 일하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일도 100% 다 하고 그다음에 공부도 다 하라는 그런 개념은 원래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은 약간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히 이제 우리 이 총장님 좀 이따 설명하시겠습니다만은 이른바 학위 연계 형의 경우에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을 다 하고 또 토요일이나 아니면 주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 됩니다만은 이른바 학위 연계이 아닌 경우에는 반은 일하고 아까 우리 나영도 국장이 30% 정도는 공부하고 70%는 현장에 가서 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큰 건 원래는 아닌 것이죠. 물론 이제 학위 연계형의 경우에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다양한 그러니까 일도 다 하고 공부도 더 하는 형부터 시작해서 일은 좀 적게 하고 적게 일하는 시간에 빈 시간을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형도 앞으로 이제 만들어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청년 취업 희망자들이 어떤 그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학습 병행제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독일과 스위스 등을 좀 떠올리는데요. 그렇죠. 이 사장님께서 또 마침 지난주에 두 국가를 방문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독일과 스위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제가 몇 군데 예를 들어서 목공을 양성하는 학교도 가보고 했는데요. 네. 청년들이 굉장히 표정이 밝습니다. 아, 네. 우리 같으면 그 목공을 배운다 하면 다 이제 미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네. 표정이 밝고 그리고 이제 이미 아시다시피 스위스가 대학 진학률이 20%, 독일이 약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 대학을 가지 않고도 그 직업을 배워서 더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그 확신에 차 있고 그런 미래가 보장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확인해 보면 독일의 마이스터나 아니면 스위스의 마이스터가 되면 대학 졸업한 사람보다 보수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그런 쪽으로 지금 저기 하기 때문에 굉장히들 표정이 밝고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공부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히려 거기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게 보이는데 그게 앞으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될 그런 점이지 않냐라는 그런 것을 좀 느꼈고요. 네. 또 크게 우리하고 다른 점은 우리는 보통 직업훈련 하게 되면 제조업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산업이 서비스화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직업들이 서비스업 쪽에서 그런 자리들이 배우는 자리들이 그 직업훈련을 배울 수 있는 자리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굉장히 많은 기관이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한다는 겁니다. 학교, 또 기업에는 특히 이제 기업하시는 분과 근로자 대표들, 특히 정부 이런 기관들이 이제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그 이 일을 좀 성공시키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 독일과 스위스를 방문하셨을 때 이 목공일을 하는 학생들 표정이 참 밝았다. 그런 부분이 인상적이고 부럽게 느껴지는데 해외 우수한 사례는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적합한 것을 우리가 차용을 해서 또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학습 병행제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그러면 필요할까요? 예, 아까 다양한 기관이 협업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 대한 진로 지도 부분입니다. 우리는 학부모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가지고 직업이 아니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을 진로 지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대다수 어떤 직업을 택하고 어떤 훈련을 받을 것인가 여부가 굉장히 많이 초기에서부터 우리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그런 진로 지도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한테도 요즘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중요한 것은 기업의 생각입니다. 기업이 근로자들이나 젊은이들을 그냥 일만 시킨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뭔가 가르침을 주고 배울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스스로 필요한 인력은 스스로 양성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근로자 대표들의 활동도 굉장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분들이 결국 그 청년들이 좋은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서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정당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임금이나 근로조건 부분에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훈련의 질, 여러 가지 기준을 제대로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질 높은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학교, 기업, 그리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게 조화롭게 다 협력했을 때 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어떤 일이든지 뭐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렇듯이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 어떤 우리 학부모와 또 우리 학생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또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인식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저희가 지금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네. 결국 직업이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들 돈을 벌고 돈을 경제적 교환 가치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독일이든 스위스든 원래 독일어권 국가의 직업 그 베루프란 말은 직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만은 신의 소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경제적 교환 가치로만 직업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직업을 통해서 이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되고 또 이 사회 스스로 통합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직업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해서 이게 사회에 대한 어떤 기여 수단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처음부터 꼭 자기의 눈높이에 맞는 직업에서 시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제 생각을 달리하면서
직업을 택해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인식의 전환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오늘은 특집으로요. 일학습 병행제도 본격 도입, 성공으로 가는 조건이라는 주제로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송영중 이사장님 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이재훈 총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